네, 이런 쓰레기 문제는 제주에서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책상 크기만한 하얀색 물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언뜻 보면 관광 조형물 같기도 하지만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들입니다. 최충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각형의 하얀 물체들이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언뜻 보면 예술작품 같기도 합니다. 제주시 북부 지역엔 2015년부터 이런 풍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들이 모두 비닐로 포장된 압축 쓰레기입니다. 줄잡아 3만 개가 넘게 쌓여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 길이는 약 1m, 개당 무게는 900kg입니다. 계산해보면 쓰레기 무게는 약 3만 톤. 제주 봉계동 폐기물 처리장에서 태우는 압축 쓰레기는 하루 50개에서 70개 수준입니다. 앞으로 2년을 매일 태워야 없앨 수 있습니다. 급기야 제주도는 2019년 12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나오는 생활 쓰레기도 벅찹니다.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었지만 쓰레기 양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일회용품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요. 관광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활 쓰레기가 생각보다 줄지 않는. 2011년 하루 764톤이었던 제주도 생활 쓰레기는 지난해 1173톤으로 늘었습니다. 처리 못한 일부를 필리핀으로 수출했다가 적발돼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품은 제주도.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위협에 빠졌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2019년도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압축 쓰레기를 이제 그 본계 매립장후에 다 보관을 했었거든요. 저 그때 필리핀으로 수출하다가 이제 국제적 망신 당하고, 근데 그걸 못 하니까 매립장 매립이 완료된 그 공구 위에 매립을 압축 쓰레기를 보관했었는데, 그 분량이 폐목재와 압축 쓰레기 분량이 한 3년치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거를 이제 3년 그거를 이제 다 여기서 다 없애라, 태워서 없애라, 그 조건으로 아마 3년을 더 연장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올해 7월에 이제 압축 쓰레기는 다 처리했고, 지금 남아 있는 이제 폐목재, 쌓여있던 폐목재들을 지금 처리하는 과정이 있고, 그것도 빠르면 한 1월 정도 되면은 아마 다 소진할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 순정TV입니다. 오늘의 코너는 부항 떠드립니다입니다. 네, 부항 떠드립니다. 제주 곳곳의 아픔, 죽은 피를 쪽쪽 뽑아내는 그런 코너인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보게 되는 걸까요?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가 사실 공공부문, 그러니까 쓰레기를 소각하는 문제는 사실은 공무이잖아요. 공공의 영역. 공공의 영역인데, 이 공공의 영역의 일을 민간 위탁, 민간 업체에 줘서, 그래서 민간 업체로 하여금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일을 진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그 공공을 책임져야 할 제주도는 공공의 일을 하지만 일을 시키지만 온전히 책임은 민간 업체에 떠넘기는 형태로 공공부문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얘기를 좀 함께 해보고 싶은데, 내년 2월 말 제주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북부소각장 폐쇄 시기가 다가오면서 노동자들이 고용 유지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청 앞에서는 고용 승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용남 민주노총 제주본부 서비스연맹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조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북부소각장 고용 문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는 지난 2002년 8월 시범 운전을 시작하여 20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 2023년 2월 28일이면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는 지역 주민과의 협약 이행에 따라 폐쇄를 할 예정입니다. 짧게는 8년, 길게는 20년을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는데, 폐쇄 결정으로 인하여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북부소각장에서 일하시는 직원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예, 현재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는 총 56명인데요. 이 중 20년을 근무하신 분은 30명 정도가 되고 평균 근무 연수가 13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평균 나이대는 40대 중반으로 60% 이상의 노동자들이 첫 직장으로 입사하여 지금까지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듣기에도 이 민간 위탁이라는 방식이 노동자들에게는 엄청 불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도대체 해결되지 뭔가요? 못하는 중요한 지점은 사실 이제 그 본계 그 마을 주민들이 그 주민들의 어떤 협의가 있어야 하는 지점들이 있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사실은 본계동 매립장에 대해서 주로 알고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 네. 뭐 생활 쓰레기 매립장, 뭐 그리고 그 재활용 쓰레기 이렇게 선별하는 네, 생활 것도 폐기물. 있고 그런데 그곳 말고 조금 더 위에 북부 광역 환경관리센터라는 소각장이 따로 네. 또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얗고 커다란 비닐 뭉치들을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2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회천 매립장 위를 꽉 채운 뭉치들은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 뭉치가 만들어진 곳은 1km 거리의 북부광역 환경관리센터. 센터 주변으로는 쓰레기차들이 끝없는 행렬을 이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 제주시 산하 북부환경관리센터. 소각장에서 제주시의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과의 협약서 이행이 있어가지고 지역 주민이 동의를 해줘야지만이 이 시설 사용 연장이나 그런 게 가능한데 지금 지역 주민들이 매립장과 음식물 처리 시설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해가지고 저희 소각장까지 같이 해가지고 음식물 처리 시설이 2024년 1월에 이제 폐쇄하는 거고 재활용 선별장은 아마 2023년 6월 저희는 2023년 2월 28일까지 해서 폐쇄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본계동에 있는 아마 환경 기초 시설들이 모두 이제 폐쇄되거나 이제 이전을 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소각 시설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뭐 20년 동안 해봤었는데 뭐 냄새도 그렇게 나지 않고 그렇게 뭐 주민 피해 보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뭐 지역 주민들 입장은 좀 틀리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행정에서 조금 더 필요성을 인지했으면 노력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과 이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도 30년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가 희생해 왔고 그런 게 있으니까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강요를 못 하겠더라고요. 노동조합 입장에서 뭐 저희가 살자고 지역 주민을 또 피해를 입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과는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에서가 어떻게든 좀 타결을 볼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하면은 그 부분이 좋을 것 같은데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은 어떤 액션도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가지고 지금 상황, 지금 시기가 엄청 그렇다면 그 뭐 주민들과의 대화이든 앞으로 쓰레기 정책에 대한 재검토이든 정말 중요한 시점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네. 일본과 독일도 일반 폐기물과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크로스로 운영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이게 지금 그쪽에서는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건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쓰레기 분류 체계가 지금 발생원별 분류 체계로 돼 있는데 그것을 쓰레기에 유해한 거냐 아닌 거냐에 따라서 분류 체계를 바꿔볼 필요성은 존재하죠. 2020년 전국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1,730만 톤. 이 가운데 508만여 톤을 공공소각장 185곳이 처리했습니다.
민간 소각업체는 75곳인데 현재 처리하는 연간 255만여 톤의 사업장 폐기물 이외에 연간 112만여 톤의 추가 처리 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고도 남는 용량은 전체 발생량의 64% 정도인데 국내 재활용률이 80%를 넘는 걸 감안하면 소각장 증설은 불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좁은 이런 국토에서는 뭐 행정 단위라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폐기물은 발생지라는 것보다는 어떤 성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성상별로 좀 분류를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체제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복으로 들어가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려도 이제 클린하우스에서 나온 생활 폐기물, 그리고 뭐 재활용 선별장에서 나온 이제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들, 그런 게 들어가고, 그리고 뭐 거기서는 이제 그렇게 목재도 거기 들어가긴 하는데, 목재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규격이 있어가지고 파쇄를 못 하니까 이제 30cm, 30cm 잘라서 들어와야 돼요. 동복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동복은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고, 예. 근데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방식이 틀거든요. 동복 시설이랑 저희 방식은 틀려가지고 저희는 이제 일단 파쇄 시설이 있어가지고 목재 같은 거 들어와도 다 이제 부실 수가 있어요. 부셔서 잘게 부셔서 다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방식이 좀 틀려가지고 그렇고, 그리고 뭐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나 해양 폐기물, 그런 거는 지금 다 도외로 반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도 도외로 반출되는 게 일일 한 140톤 정도가 되더라고요. 140톤, 150톤. 그러니까 건축물 폐기물이나 이런 거 말씀? 예, 건축 폐기물이나 뭐, 그러니까 어차피 다 소각을 가능한 그런 폐기물들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니까 한 140톤, 150톤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도외 반출 나가면서 이제 물론 이건 그 사업주들이 내는 금액이겠지만 한 20만 원대 좀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있는 시설에서 저희도 그 20만 원보다는 조금 반입 수수료를 조금만 적게 책정하더라도 이분들은 여기 와서 처리하는 게, 그리고 도에서도 이제 수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설명드렸었고, 그렇게 얘기하고, 해양 폐기물은 계속 이제 많으면 많아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도에 반출하면서 처리하는 비용도 연간 몇십억이 되는데, 거의 100대 가까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자체적으로 처리하면은 그것도 어찌 보면 세금을 덜 낭비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해서 설명도 한번 했었고, 도에 가서 이제 이런 방법이 있다까지 말을 하면서 저희가 좀 시설의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어필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 쓰레기를 그 지금 현재 동복리 시설에서만 다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그 스페어로 이제 봉계 소각장, 그러니까 봉계 북부광역 환경관리센터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그곳을 존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20년 되다 보니까 좀 노후화되긴 했는데, 부분적으로 지금 저희도 지금 정비를 1년에 2번씩 해가지고 고칠 부분은 고쳐가지고 사용하는데,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좀 힘들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면은 못해도 한 10년 이상은 더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19년 11월에 동복리 소각장이 준공이 돼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부 돼서 거기 정상화되면서 저희가 20년 언제부터냐 일단 반입이 안 됐어요. 그 남아있는 재계약 3년 연장하면서 그 남아있는 저기 쌓여있는 쓰레기를 태우는 조건이고, 동복이 정상 운전되면서 동복으로 이제 제주도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 전량이 지금 생활 폐기물만. 그러니까 우리 저 클린하우스에 있는 쓰레기들, 그런 것만 전량 반입이 돼서 제주도 전역, 그게 일일 한 480톤 정도가 저희는 알고 있는 게 발생된다 그래요, 클린하우스에서. 근데 이제 동복이 이제 500톤 규모인데 거의 저 전량 처리는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시설이란 게 언제 고장나고 언제 가동이 멈출 수, 천재지변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 가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것도 예비시설, 다른 해양 폐기물이나 그런 걸 태우면서 예비시설로 해놓으면은 동복이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무슨 기계 고장으로 나서 멈출 상황인 걸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고 설명을 했었는데도 행정에서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건
해결점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하면 시험대에 오른 거죠. 네. 제주 뭐 오영훈 도정이든 아니면 제주 도정이든 이런 갈등분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가 바로 행정의 능력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2023년 2월 28일 계약 종료 시 소각처리시설 위탁 운영사인 베올리아 산업 개발 코리아가 운영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고용자에 대한 권한은 관련 위탁 운영사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저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관련 부서라 하여금 여러 가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지만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함께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인 위탁운영사에서 고용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강조합니다.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 상황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도에 물어보면 도의 입장은 이제 법적 해석만 해요. 법적으로 이제 자기네는 민간위탁 사업장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용 승계나 그런 의미가 없고 법적으로 자기는 해당이 안 되니까 민간위탁사에서 책임져라 해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법 하지 말고 20년 동안 저희가 공공으로 일을 해온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어찌 보면 공공 업무를 받는데 민간위탁 사업장이라는 핑계로 해서 자기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제주도가 원청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고용 승계하는 게 맞다고 봐가지고 계속 도에 요구하고 있고, 법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이건 좀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좀 풀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용남 위원장님의 그 눈빛이 생각나요. 아, 우리는 공공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 하나로 이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생각하며 20년을 일해왔다라는 맞습니다. 그분의 그 사명감이라고 했죠. 아, 그렇죠. 사명감. 20대 초중반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거기서 다 가정을 이루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저희는 진짜 그 집 뭐 속된 말로 숟가락 몇 개인지도 다 아는 상황이고, 그래서 가정사 다 이게 경조사 다 보고 하는 사이라 가지고 하나의 가족 같은 치 지냈죠. 그렇게 급여 자체가 그렇게 민간위탁 사업자들은 이제 급여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진짜 저희는 그 급여를 받으면서도 일단은 이제 저희도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그런 공익 그런 걸 봐서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사명감 갖고 열심히 진짜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직률이 거의 없어요. 이직률도 낮고, 대부분 보면은 계속 그렇게 해서 20년 같이 근무하시면 절반 이상 되는 부분이고, 그래도 들어와서 10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 태반이고 하니까. 뭐 급여 받고 했으면은, 급여로 봐서 했으면은 이직률이 높았겠죠. 근데 우리는 급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제 사명감으로 다 같이 일을 한 거죠. 네. 이런 사명감을 가진 노동자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오래도록 일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이 나서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노동으로 흘린 땀방울의 가치가 가장 아름답다라는 표현에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아름다움이 제 지역사회에서 노동존중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볼게요. 그럴게요. 제주 곳곳에 검은 피를 네. 쏙쏙 뽑아내겠습니다. 네, 뽑아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